Thank you for your kindly introductions. I'm Jaeunjo from LG Plus. First of all, I'm very honored to be here and have an opportunity to share this kinds of our view on 6G networks. So I heard that we have an interpretation service available today. So I'm proceeding this session in Korean to express exactly what I mean. I really appreciate your understanding and thank you again for your warm welcome. Thank you.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인사드린 LG 플러스 조재훈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파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신규 저희가 좀 이제 보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6G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처음에 발표를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말씀을 드릴까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일단 이제 사업자의 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바로 6G로 점프인 하기보다는 사실 저희가 그런 6G LG U 플러스 비전을 많이 공유드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새로운 내용을 좀 많이 다루고자 처음에 이제 5G 저희가 좀 보고 있는 기술들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6G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 자료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GSM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요. 일단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떤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아무 기술이나 선택을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가장 많이 논의 되고 있는 기술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기술들이 특별히 이제 SA를 가속화하는데 많이 쓰일 것 같다라는 예측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그 통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언급된 기술 중에 하나가 긍정 대답을 하신 응답 중에 제일 많이 응답되셨던 게 오픈 API였고요. 두 번째로는 오픈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생성형 AI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워낙 다들 훌륭하신 그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술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저희가 왜 이 기술을 집중을 하고 있고 저희가 어떤 뷰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픈 API인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사업자다 보니까 가장 저희 회사 측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고객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더 집중하라라는 고객들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요청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이 오픈 API를 사용했을 때 왜 사용을 할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로가 이제 고객들에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다양한 서비스 가지고 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왜 오픈 API를 쓴다고 해서 고객분들한테 어떻게 더 좋은 그 체감 성능, 고객들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가운데를 보시면 제가 이제 개발자 측면에서도 써놨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개발자분들은 통신에 대한 지식보다는 더 일반적인 개발 지식이 더 많기 때문에 IT 지식들을 많이 갖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오픈 API를 사용을 하면 개발자분들이 조금 더 쉽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저희 사업자 측면에서 이 오픈 API를 왜 집중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이런 오픈 API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레비뉴를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페이지 수가 많기 때문에요. 제가 자세히 다 설명드리지는 않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원래 이제 저희 이제 사업자 입장의 네트워크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정보들을 만약에 가져다 쓰려면 이렇게 이제 API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하기에는 일반적인 IT 개발자분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쉽게 하자라는 게 이 API, 오픈 API에 대한 움직임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던 유즈 케이스들을 몇 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유즈 케이스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는 이제 고객분들에 대한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객이 아닌 다른 분이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했을 때 지금 우리 고객이 어떤 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이제 미스매치가 난다라고 하면 요거를 우리가 방지해 줄 수 있는 기능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유즈 케이스를 저희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오펜스인데요. 이제 노약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노약자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뭐 조금 외출을 안 하시고 이제 집안에만 머무르시면 좋을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혹시 외출을 했을 때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제 알람을 받고 싶은데 이런 거에도 저희가 위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API를 통해서 외부로 공유를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약간 지오 펜스처럼 요 이제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API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워낙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 퀄리티 온 디맨드라고 해서 우리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고 각 이 서비스들은 서로 다른 QoS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서비스에 맞는 QoS를 제공할 수 있는 API를 만들겠다라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실제 사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제 뭐 다들 아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랑 접목을 해서 실제로 다른 서비스마다 이 앱 베이스로 서로 다른 QoS를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오픈 API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실제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 오픈 API를 할 때 이제 통신사마다 서로 다른 오픈 그러니까 API가 사용된다면 그게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TTA랑 3사 협의해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같이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API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미 뭐 저희 국내 홍보도 많이 진행이 돼서 이렇게 같이 오픈 API를 같이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픈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사실 이 오픈랜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렇고 저희 회사에서 워낙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조금 터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오픈랜이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전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 동일한 벤더가 다 장비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AA나 그러니까 RU 사이드도 특정 벤더가 제공하고 같은 벤더가 DU도 제공하고 그 DU를 매니지먼트하는 EMS도 그 벤더가 제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 오픈랜이라는 기술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오픈랜 기술을 이용을 하면 각각의 인터페이스들이 다 오픈되고 표준화되기 때문에 각 벤더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디플로이해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DU를 잘 만드는 회사도 있고 RU를 잘 만드는 회사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조합해서 저희는 고객분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구성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제품 라인업이 좀 다양해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RU도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현장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타입의 RU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부적인 그 요청사항을 많이 받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 오픈랜 기술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다들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슷한 어프로치를 하고 계신데 오픈랜에서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방화, 가상화, 인텔리전스 그 진흥화인데요. 저희 뭐 아시는 것처럼 개방화는 이제 DU와 RU 사이에 서로 이제 그 오픈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자라는 거고 가상화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디스어그리게이션해서 서로 이제 가상화 장비에다가 올리자라는 거. 그리고 인텔리전스는 우리가 뭐 오픈랜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AI 기능들을 곳곳에 엘리먼트를 집어넣자라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세 가지 축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뭐 다들 아시는 오랜 플러그 페스트, 오랜 얼라이언스에서 하는 그 글로벌 컨퍼런스인데요. 저희가 22년도부터 참석해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요 페이지를 한번 정리를 하고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축에 다 매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그 행위 개방화 같은 그러니까 오픈 프론트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지능화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세 번째 줄이 가상화에 관련된 기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22년도에 어프로치를 할 때는 이게 제일 처음에는 실제로 DU와 RU가 서로 다른 벤더가 만든 게 잘 동작을 하는지 모르겠어서 그거를 이제 잘 붙는지 정도만 테스트한 경우였고요. 그리고 한 해 더 나와서 23년도에는 저희가 생각을 해봤더니 오픈랜에서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유즈 케이스가 인도에서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서 인도에서 검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검증한 내용을 이제 바깥 아웃도어에서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엔드 투 엔드로 아웃도어에서 이제 검증을 해봤고요.
지능화 측면에서는 24년도에 저희가 이제 RIC에서 실제로 RIC에 처음에 이제 POC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 RIC 기능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가장 먼저 어프로치를 했던 게 에너지 세이빙에 대한 그 RF을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또 이제 오클라우드, 이제 클라우드랜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클라우드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봤고요. 그래서 요 내용은 이번에 그 플러그 패스 스프링에서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이 스프링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어프로치를 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RF을 사용을 하려면 어떤 유즈 케이스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을지를 보고, 이번에도 이제 에너지 세이빙이 가장 저희 이제 화두이기도 하고 많이 진도가 나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에너지 세이빙에 대한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테마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했던 테마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오픈랜이다 보면 다양한 벤더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벤더들에 대한 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합을 이제 어떻게 쉽게 저희가 테스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24년 스프링에는 이 어떻게 하면 오토메이션 자동화돼서 테스트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고, 그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24년 폴도 지금 곧 11월 그 18일 주간에 열리는데요. 저희도 이제 거기에 참여하려고 이미 신청을 하고, 그동안 저희가 이제 올 한 해 동안 검증했던 내용들을 공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랜에 대해 저희 뷰를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도 제가 이제 여러 번 공유했던 페이지긴 한데요. 아직까지도 저희가 가장 의심까지는 아니고 저희 검증해보고 싶은 거는 실제로 상용화의 준비 여부가 얼마나 됐는지가 가장 궁금한 사항이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상용에 많이 서비스를 해본 그 시험은 많이 해보긴 했는데요. 실제 대규모로 실증단지를 구성해서 상용 가입자들이 실어본 경험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기사화도 많이 되긴 했는데요. 이제 금호공대에 저희가 이제 실제 상용 서비스, 상용 가입자들이 실어서 실증 단지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제로 상용 서비스를 해보면서 이제 장시간 장비를 돌려보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써놨는데, 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 벤더가 있기 때문에 그 여러 벤더를 어떻게 잘 합칠 수 있느냐가 키 포인트일 것 같고, 세 번째는 뭐 각각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잘 우리가 그 최적화를 할 수 있을지가 세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봤고요. 실제로 이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금호공대 지도인데요. 저희가 이제 금호공대 실제로 구축을 하고 있고, 지금은 아직은 클라우드랜까지는 아니고요. 오픈랜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클라우드랜도 열심히 검증해서 여기도 이제 클라우드랜으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AX인데요. 저희 회사가 이제 AX 컴퍼니라고 되게 많이 대외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그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왠지 AI 관련된 내용을 많이 말씀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주제 자체가 6G 네트워크에 대한 사업자의 뷰를 말씀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도만 터치를 하고 이제 6G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AX를 통해서 가장 얻고자 하는 거는 오토노머스 네트워크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크게 두 가지 축인데요. 오토메이션과 인텔리전스인데, 이제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고객분들한테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저희 이제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토메이션도 상당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는 뭐 파라미터를 바꾼다든지 최적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사람이 수동으로 하게 되는데요. 뭐 일부 자동화된 항목들도 있지만 이제 그러다 보면 저희가 아무리 잘하고 하더라도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자동화된 오토메이션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이 두 가지인데요. 이 인텔리전스를 통해서는 그 퀄리티를 계속 우리가 이제 임프루브먼트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한테 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해드리고자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오토메이션 관련해서는 이제 사람이 하고 사람이 개입하는 영역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오퍼레이션을 하고 장애 없게, 그리고 장애가 있더라도 저희가 뭔가 터치를 하지 않고 자동으로 힐링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볼루션 스텝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긴 한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뭐 이건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고 있긴 한데, 첫 번째로 이제 챗봇인데, 이건 제가 써놓은 것처럼 tell me something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그냥 진짜 챗GPT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보면 그런 거를 데이터베이스, 지식 기반 데이터베이스에서 대답을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문서들에서 답해줄 수 있는 게 첫 번째 어프로치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단순히 물어보는 것에서 넘어가서 이제 코파일럿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do something인데요. 우리가 뭔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나 깃허브의 코파일럿처럼 어떤 내용으로 코딩을 해줘,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문서를 만들어줘, 이런 식의 어프로치가 이제 두 번째 스텝인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저희는 어떤 미션만 주고 그 미션에 대해서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수행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특정 지역에 한 어느 정도의 KPI를 만족하게 해줘라고 하면, 기존에는 저희가 다 파라미터 어떻게 세팅하고 그런 거 다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AI가 자동으로 그 세팅해서 원하는 QoS를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요게 최종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스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에서는 그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세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6G 비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제 홍보 많이 하고 많이 했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6G 백서를 발간을 하면서 6G 비전을 어떻게 가져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SIX로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고객분들한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게 저희 회사의 최종 목표인 거고, 저희가 6G를 통해서 어떻게 제공할까라고 해서 서스테이너빌리티의 첫 글자인 S를 따고, 그래 인텔리전트의 I, 익스펜션의 X를 따서 XIX라고 저희 6G 비전을 정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처음에 이 6G 비전을 발표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작년 여름에 이제 ITUR에서 IMT 2030의 UCG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과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게 발표를 해서 저희가 이게 전세적인 글로벌 트렌드랑 좀 다른 게 아닌가라고 해서 한번 봤는데요. 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제 보편적 가치로서 뭐 서스테이너빌리티나 커넥팅 더 언커넥티드라고 이렇게 다 뭔가 연결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고 ITUR에서도 UCG 시나리오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거를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왼쪽 아래쪽에 있는 유비쿼터스 인텔리전스는 저희의 이제 인텔리전스랑 거의 매핑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뭐 아시는 것처럼 IMT 2020이 ENBB, MMTC, URLC 세 가지 축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더 6개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는 요거를 다 통합해서 익스펜션이라고, 뭔가 다 뭐 물리적으로 늘어나고 뭔가 고객 경험도 늘어나고 다 이제 익스펜션 된다라는 개념으로 요 익스펜션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저희가 정의한 SIX라는 6 비전이 ITU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하나하나 그 SIX에서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면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들이 뭐 ESG니 아니면은 그 저탄소니, 리질리언시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는 그런 고객분들한테 뭔가 지속 가능한 가치를 드리겠다라는 게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저희의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가지 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탄소를 절감하고 탄소를 좀 줄이고, 그리고 에너지 하비스팅에서 이제 저게 어떻게 보면 환경이랑 관련된 축인 거고요. 가운데가 이제 네트워크 리소스 리듀싱이나 리소스 쉐어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까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아무래도 중간에 네트워크를 잘 구성을 하더라도 뭐 장애가 난다거나 뭔가 그 서비스가 불가한 지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6G 가서는 그렇지 않게 릴라이어블하고 스테이블한 네트워크를 제공을 하고, 이를 통해서 저희는 계속 지속 가능한 가치를 추구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요거는 일반적인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장표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인데요. 뭐 당연히 그린 네트워크, 저희가 전사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줄일까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고민을 하고 있고, 네트워크가 되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조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줄이고, 그리고 탄소 배출도 줄일까라는 게 첫 번째 고민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혹시 여기 그림처럼 뭐 자연재해가 나는 경우에도 멀티패스로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게 두 번째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보안, 저희 입장에서는 보안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외부의 침입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한번 그런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세 번째는 시큐어드 네트워크라고 네트워크 입장에서의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은 인텔리전스인데요. 인텔리전스는 명확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얘기되는 키워드들은 뭐 디지털 트윈, 젠 AI, AIML, 오토노머스 네트워크인데 저희가 아까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명확하게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는 오토노머스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디지털 트윈이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뭔가 파라미터를 바꿔본다거나 그런 거 할 때 디지털 트윈에서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문제가 없다면 여기서 저희 상용망에 적용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 오토노머스 네트워크가 되기 위해서는 AI 기능들도 그 뭐 기지국 자체 아니면 기지국 상위단뿐만 아니라 뭐 단말 자체 온 디바이스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전송단, 코어단 모든 곳에 AI 기능들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토노머스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의 최종 인텔리전스에 관한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네트워크 관점에서 인텔리전스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다르지 않는데요. 뭐 어댑티브 네트워크라는 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네트워크가 변화되고 이제 고객분들의 트래픽 사용 패턴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서로 어댑티브하게 바꿀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개념인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로 오토노머스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네트워크 스스로 셀프 모니터링도 하고 셀프로 디시전도 내리고 그리고 뭔가 잘못됐을 때는 이것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네트워크 입장에서의 인텔리전스인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AI의 능력을 곳곳에 다 심어가지고 저희가 뭐 AI 엔드랜 이런 개념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지국의 파워 그리고 AI를 위한 파워 잘 분배를 해서 AI 네이티브의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그 네트워크 입장에서의 인텔리전스의 측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펜션인데요. 요거는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요. 이제 익스펜션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저희가 이 SIX를 정의할 때 처음 이 익스펜션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보다 보니 요새 트렌드가 네트워크도 옛날에는 그냥 네트워크만 제공하는 수단이었는데 그게 점점 네트워크 역할도 확장되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 에어리어도 예전에는 TN, 그러니까 테레스트리얼 네트워크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NTN으로도 확장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아까 전에 커버리지 확장된 RIS 이런 것도 앞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의 경험도 확장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익스펜션 안에 세부적으로 이 세 가지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네트워크 롤, 서비스 에어리어 해서 세 가지 측면의 확장을 또 정의를 했고요. 그 기술별로 이렇게 세부 기술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고객 체감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뭐 익스트림 매시브 마이모도 있을 수 있고 RIS를 통해서 저희가 커버리지 홀 없이 전부 다 구축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유저 센트릭 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기지국 중심의 셀이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런 협력 통신을 통해서 그 고객 중심으로 셀을 만들자라는 개념으로 이런 기술들을 통하면 고객분들에게 조금 더 향상된 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익스펜션 측면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롤에 대한 익스펜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존의 통신 기능뿐만 아니라 이런 센싱 기능도 합쳐질 수 있고요. 그리고 컴퓨팅 파워도 저희 네트워크 자체가 가져감으로써 컴퓨팅과 커뮤니케이션의 인터그레이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네트워크 롤의 익스펜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에어리어 익스펜션은 말씀드린 것처럼 UAM, 뭐 NTN, 셀룰라이트 네트워크 이런 걸 다 포함한 그런 물리적인 공간적인 확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익스펜션으로 가져가자고 하는 거는 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서비스 에어리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네트워크 롤에 대한 확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각각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많은 POC나 이런 검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검증 결과들을 오늘은 다 커버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검증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한번 공유드리고 또 지속적으로 저희의 뷰를 공유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eah.